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문명 6 한번 초보자 가이드 시리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문명 6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밌게 즐기기도 전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명 6 어떻게 하면 초보자분들이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좀 적응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일단 초보자분들한테 제일 그나마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러시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거의 문명 6에서 최고 사기 문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천천히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된다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러시아 어딨지? 프토르제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명 6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여기는 설명이나 이런 거를 잘 보긴 해야 돼요. 잘 보고 익히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플레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짜잘한 스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난 부가 효과를 발휘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장 초보자한테 좋은 이유가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발전을 많이 못해도 과학이랑 문화를 교육료를 통해서 꾸준히 얻어갈 수 있어요. 되게 꿀이죠.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이런 걸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 세울 때 영토도 없고 툰드라 지역에서 신앙이랑 생산력도 줘요. 이 생산력이랑 신앙이랑 것도 이제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할 텐데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이득이에요. 그리고 코사크도 굉장히 강력한 그 특수 유닛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초반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신전 특수지구, 종교 활동이 가능한 특수지구인데 성지 특수지구를 통해서 또 굉장히 초반부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문명이라서 원래 초반에는 이런 러시아 같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먼저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인간에서는 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고급 설정에 따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점수 승리,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일정 지나고 턴이 지나면 이게 이제 점수 승리로 결판이 나는데 이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 턴 제한 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밀결사 모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비밀결사 모드를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거는 좀 아쉬워서 냅둬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빠름에 난이도는 황제로 한번 해봅시다. 저는 황제가 재밌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난이도 낮춰서 플레이하시면 좋아요. 이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컴퓨터한테 초반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아니면은 뭐 개척자, 뭐 유닛 수가 좀 더 많이 달라서 초반 스타팅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뭐 개발하는 과학 테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컴퓨터한테는 이득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플레이어한테는 불이익이 있는 모드죠. 그래서 일반 초보자분들은 뭐 왕자나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제일 먼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보시면 개척자랑 이렇게 전사를 하나씩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도시를 하나 세울 수 있는데, 도시를 세우기 전에 중요할 것은 여기 뭐 추천 보좌관 이렇게 있죠. 뭐 이거를 따르셔도 되고 안 따르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도시를 세웠을 때 여기서 3칸 이내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지를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딱 이 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사치 자원들이 몇 가지 있죠. 이게 있어야 이제 굉장히 행복도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자원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세우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땅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었지만요. 원래 아마 일반적인 도시들은 딱 이렇게 이 도시를 기점으로 한 타일 정도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산출량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산출량은 여기 설정에서 이 생산력 보기 이거를 눌러 주셔야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안 보일 거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가 또 모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오는데 아마 보시는 화면 상에서 눌러놨을 때 아마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모드랑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뭐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인구 하나당 여기 있는 타일을 하나씩 가져가면서 생산력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있는 산출량과 거기에 있는 도시 주변에 있는 효과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걸 계산하는 방식까지는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톱니바퀴 모양은 생산력을 표방하는 망치예요. 이 지금 현재 도시에 5가 나오고 있는데, 마우스 대보시면 건물에서 2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전에서 지금 건물이 이제 2니까 건물 총 합해서 2가 나온다는 얘기고, 작업 타일에서 3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 세운 도시 수도는 궁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죠. 시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식량 둘, 톱니 둘, 그 다음에 여기도 식량 둘, 톱니 하나인데, 결국 이게 총 합쳐져서 생산력 5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업 타일에서 총 여기 식량 4개를 먹는데 시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가 있는 한 명의 시민이 식량을 2개씩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는 식량을 통해서 인구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자원들이 전부 다 생산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것들을 빨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문화도 지금 도시에서 1.2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2.5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는 이 과학에 비해서 좀 적죠. 적다는 얘기는 결국엔 과학 수치보다 문화 수치가 조금 더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어쨌든 뭐 그것까지 중요하진 않고, 이번에 여러 가지 열심히 설명을 들었지만 뭐 여러분들이 잘 헷갈린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인구수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이런 작은 스택들이 많이 모여서 결국엔 나중에 후반부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